여러분 반갑습니다. 창구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어떻게 잘 대응하셨습니까? 아니 오늘 시장 무탈하십니까? 참 오늘 시장 정말로 뭐 피가 낭자했다라고 할 정도로 뭐 시장의 하락의 폭도 굉장했던 날이고요. 뭐 고점 대비해서는 뭐 순간 하락폭이 마이너스 7%였기 때문에 코로나 때 폭락했던 그 순간의 데미지, 그리고 과거에 뭐 이를 폭락을 했을 때 굉장한 투매가 발생했던 날들과 거의 흡사 비등할 정도로 엄청난 시장에 데미지를 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참 그러네요. 참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많이 거의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올라왔는데, 그 외의 종목군들은 사실 정말로 억울하다시피 좀 많이 밀려버리면서 참 과도한 양극화 현상이 정말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정말 참 금치 못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식시장은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항상 시장을 이끄는 주도 섹터와 주도 테마가 있고 주도 종목군들이 있으며, 그러한 종목군들이 과도하게 올라가면서 나머지 종목군들이 자기 갈 길을, 예를 들면은 각각의 종목의 실적과 모멘텀이 있다면은 자기 갈 길을 가는 종목군들이고, 그러지 못한다면 그냥 평범한 수준에서 자기 주가를 유지하는 선에서 많이 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과할 정도로 시장의 전체를 다 찍어 눌러버리는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보다도 보다 더 심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과거의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따로 저장을 해놓고 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백업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시장이라든지 2015년도 시장이라든지 흐름 봤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특히 이제 7월 같은 경우에 거의 하루에 1000개 이상, 코스닥에서요, 하루에 1000개 이상 하락한 날수가 거의 10거래일 가까이 되기 때문에, 또 그간 중소형주 단의 지수를 보게 되면 오히려 이 격차가 과도하게 엄청나게 벌어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현상은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어쩌면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과다하게 발달된 미디어와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이 정보 매체에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 접근 툴이 과거보다 훨씬 더 발달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어느 순간에 이 폭발적으로 시세를 만들어 버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나라만의 또 이 민족성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또 남이 잘 된다 하면은 배 아파가지고 거기에 폭발적으로 몰려드는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참 오늘이 그런 현상의 클라이막스를 찍어버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속에서 장 초반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 오전만 매매하셨다면 큰 수익을 내셨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또 오후에 뒤늦게 포모 현상에 의해서 아주 고점 구간에 욕심을 참지 못해서 뛰어들었다면 오늘 하루 안에 엄청난 손실을 봤을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참 속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장중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회원님들과 이제 시장을 바라보면서 참 한숨만 나오고, 시장 어떻게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는데 1500개 하락 종목을 볼 수 있냐 라는 말을 제가 회원님들한테 했기 때문에, 이 과도한 하락의 끝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오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좌우지간 다들 오늘 시장 수익이든 손실이든 굉장히 많이 피곤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과 같은 시장 수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시장입니다. 수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오늘 같은 경우 주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주요 종목군들의 차트를 다 프린터해서
벽에 붙여놓고 한 일주일만 한번 쳐다봐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명확한 부분과 거래대금 뭐 상승, 뭐 떨어졌을 때 각도와 반등의 정도 등등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내가 과연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매매를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보십시오. 사실 이렇게 주식이 투매가 나오고 순간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요, 시장에 그 어떤 누구도 이 구간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한 이 겁이 납니다. 떨어지는 칼날 내가 잡았을 때 그 더 떨어질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죠. 근데 그 부분은 필연적으로 비중 조절이라는 이 방법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 1%를 먹든 3%를 먹든 5%를 먹든 그 부분은 자기가 그간 터득한 이 경험에 의한 숙련된 노하우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투매에서는 소액으로라도 꼭 매매에 참여해 보시고, 아마도 네, 이 여지는 앞으로도 며칠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여진에서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안에서 아마 이 엄청난 파도죠. 예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또 하와이도 이 파도가 굉장합니다. 서핑을 타면은 그 파도 속에서 이 파도를 타는 그 느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주식 안에서 전문 서퍼가 돼서 예? 이 파도와 같은 네, 시장 속에 한번 생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쇠구로 무수한 매매의 이 경험이 필요하겠죠. 내가 자신 없으면 소액으로, 자신 있으면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면. 자, 잡담이 많았습니다. 네, 거의 7분 동안 뭐 헛소리를 좀 많이 한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 신고가, 하락 종목수 신고가, 과다운 쏠림의 주식 하락엔 큰 투매가, 그리고 2차 전지에 쏠린 자금이 타 섹터로 쏠리길 바라지만 결과는 일단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적어도 에코프로, 포홀의 기술적 반등이 나온 이후에 이후에 시장의 테마가 잠시 바뀌어지는지, 색깔이 잠시 변하는지 일정 부분은 확인을 약간은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거래 대금이 좀 터져야죠. 나머지 종목에 돈들이 터져야 되고, 지금 중소형주들이 반등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프로그램 매수가 안 들어가잖아요. 시장에 골고루 프로그램 매수가 쫙 하고 들어가야 전부 다 총알처럼 팡 하고 튀어 올라옵니다. 아직까지는 그 전체적인 프로그램 매수가 쫙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군들이 반등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이지만, 이러한 과도한 괴류율은 뭐 순환매를 떠나서, 그러니까 순환매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뭐 섹터의 순환매, 테마의 순환매, 뭐 종목의 순환매,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이 과도하게 떨어졌을 때는 가격적 메리트가 발생하면서 순간적인 이 흐름이 중소형주에서 바짝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로 아침에 제가 뭐 카페에다가 글을 하나 남겼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 10시 40분에 남겼는데, 사실 10시 반 정도에 쓰다가 뭐 글 쓰려다가 뭐 지금 시장도 막 정신없고 해서 안 했는데요. 이 1500개를 볼 줄 알았다, 이거에 대한 문구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댓글에도 친절하게 이제부터는 매도는 답이 아닌 듯 저평가된 종목들 종가나 내일이나 담아야 될 듯하다. 반대 매매가 속출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장중 매매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 남겨놨었는데, 그런 부분이 딱 오늘입니다. 네, 엄청난 반대 매매는 반대쪽에서 지금 튀어나온 거죠. 자, 오늘 시장 화려합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36조, 코스닥 거래대금 26조, 합이 대략 뭐 64조 정도 되겠죠. 엄청난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오늘 시장이 올라왔는데요. 떨어지면서도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통상 이런 투매가 발생을 해야 거래대금이 더 터집니다. 그래서 오늘 엄청난 거래대금을 만들었고, 말 그대로 단기 고점을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고,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은 절대로 한 번에 죽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7월 한 달을 정말 힘차게 달려온 2차전지 기업들,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금양,
뭐 참 이 종목 할 말이 많은데, 뭐 박순혁 작가는 저평가, 뭐 고평가, 뭐 이런 말을 전혀 안 해요. 금양에 대해서는 기업은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간다. 기업은 실적의 성장률에 수렴하면서 주가는 올라간다.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금양에 대해서는 절대 말이 없습니다. 참 그것도 그렇죠. 물론 그분을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 정말 대단한 분인데 금양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 금양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초개 거품을 만들어버린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좌우지간요. 자,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금양, 장중 엄청난 상승과 사상 최대 거래대금, 사상 최대 하락 종목수 등 한동안 발생하지 않을 많은 기록을 남긴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장을 보면 인간의 탐욕의 끝을 볼 수 있었던 장이고, 그로 인한 폭등과 폭락, 증시에는 항상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포모의 끝자락에서 종목이 엄청난 거래대금을 만든다라는 것은 시장의 관심을 넘어 광기 구간에서 폭등과 투매 과정 속에서 엄청난 거래대금을 발산하게 됩니다. 금일이 바로 그날인 듯 하네요. 금일 하루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 65조, 코스닥 26조, 단 30분 만에 지수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7%가 빠졌기 때문에 위에서 조금 먹기 위해서 단타로 들어갔다면 어느 하는 순간 손쓸 수 없을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그 안에서 큰 수익을 냈을 것이라고 봅니다. 큰 수익을 얻는다라는 것은 변동성을 잘 탈 줄 아는 전문 서퍼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고요. 윗구간에서 욕심을 절제하고 보내줄 줄 알았다라는 것이며, 떨어질 때는 침착하게 기다렸다라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시장은요, 주식하면서 절대로 흔한 시장이 아닙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공매도 쇼커버 물량이 들어와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초대형주가 윗구간에서 저렇게 연속 장대 양봉을 두 번씩 찍는다라는 것은 다음번에도요 꼭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또한 거래대금이 수조 원대로 터질 때는 절대 종목은 한 번에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차트를 돌려보던 프린터에서 인쇄를 하던 해서 꼭 봐야 됩니다. 오늘의 2차 전지의 엄청난 변동성은 사실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그러나 이놈의 2차 전지 종목들로 인해 시장이 최근 골병이 크게 들었습니다. 선물과 현물의 저평가 고평가 차이로 인한 무지성 매도, 롱숏 전략에 의한 양방향 손실이겠죠.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기관 외국인들 할 거 없이 그냥 양방향 대량 손실로 인해서 무차별적으로 던져버리는 이런 외인과 기관의 묻지마 투매 현상, 포모 현상으로 인한 시장 전체를 집어 던지면서 몰빵하는 개인 투자자들로 인해서 시장의 자정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장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주식 18년 경험하면서 다 경험해 봤던 일이고요. 근데 그 중간이 참 힘들더군요. 오늘 시장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많이 괴로우실 수도 있을 거고, 힘 빠지고 어지럽고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가 주식을 할 거라면 더 치열하게 오늘을 복귀하는 하루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장 끝나고 지금까지 사실 웬만한 차트들 다 돌려보고 뉴스와 정보들을 전부 돌려보면서 과거의 사례 등 수많은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시장이 새로운 것 같고, 매일 장이 열리면 어렵지만 꾸역꾸역 헤쳐나가는 것은 이러한 복귀의 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지면신문을 보는데요, 한국경제는 아니고 매일경제신문에 에코프로 이렇게 딱 나오는 거 보고, 전 국민이 다 아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또 그리고 오늘 우리 회원님 중에 이제 대단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오늘 장중에 7억 손실 나셨다라는 것을, 그 부분을 장막판 투매로 활용해서 전부 다 복구하시는 걸 보고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어머님이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보유하시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보면서 이러한 인간 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느꼈던 시장입니다. 내일은 오늘의 휴일증으로 인해서 여전히 금일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또 거래가 집중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중소형주들은 오늘까지 엄청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요. 종목에 따라서 반대 매매도 속출할 겁니다. 내일 아침에 되면 시작과 동시에 엄청나게 이제 종목군들 반대 매매로 인한 이 숫자가 찍힐 건데요. 잡을 놈은 잡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일부 종목군들 잡을 거는 좀 잡아놓고 내일 빠지면 이제 좀 매수로 대응해 볼 계획을 가지고 내일 좀 바라볼 생각인데요. 일단 오늘 밤에 미국의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의 시장은 글로벌 증시와는 동떨어진 시장입니다. 수급의 논리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영향은 없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 이 거래대금 보십시오. 이 거래대금 이쪽에서만 26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합치면요 얼마일까요? 30조입니다. 30조 말 다 했죠 오늘 시장. 그래서 나머지가 다 힘들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시간에 오늘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일부 반등을 해주고 나오는데요. 내일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군들을 좀 보죠. 잠시만요. 자, 먼저 오늘은 지수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코스닥 지수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최근 이 구간에서 이걸로 보면 안 되겠구나. 너무 지저분하네. 단순하게 코스닥 지수로 보면요, 그냥 뭐 특별하게 돌파를 했다, 뭐 여기 박스권은 돌파를 해놓고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사실 코스닥 지수만 놓고 보면 지금의 시장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뭐 차트를 띄워놓으면서 코스닥 150 차트를 띄워놨었는데요, 이 구간은 강력한 저항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러한 박스권을 쉽게 뚫는 게 아닌데 어제 시장에서 뚫어버렸죠. 뚫어버려서 저는 솔직히 인버스를 이제 어제 종가 무렵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쭈룩 사 내려가면서 오늘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더 때려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봤었는데 이 단기간에 2018년도에 이 흐름을 보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이 정도로 코스닥 150 업종 차트가 많이 올라왔죠. 그 말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 종목군들이 올라오면서 이 흐름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고, 더 대단한 건요, 지수는 아직도 저 밑에 처박혀 있지만은 이 코스닥 150 업종 차트는 신고가를 뚫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최근에 발생을 한 거죠. 순식간에요. 대형주 안에서 이 코스닥 100 업종이 20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까지 25%가 올라왔기 때문에 엄청난 차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좀 더 들어가서 코스닥 150 말고 코스닥 스몰 차트를 보면요, 오늘 얼마나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시장이 해도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박살을 내버렸죠. 거의 어제부터입니다. 네, 거의 어제부터 해서 뭐 이쪽에서는 뭐 2% 오늘 장중에 뭐 마이너스 6점 몇 프로가 빠졌으니까 엄청나게 빼버렸고요. 스몰, 그 다음에 중형주는 오늘 더 빠졌죠. 그래서 사실 시장에 너무 과한 쏠림도 참 문제구나. 오늘의 문제는 다 이런 쪽에서 더 크게 사실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지수 차트가 이 정도 빠졌으면은 반대 매매가 이쪽에서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조금 드네요. 반대 매매가. 근데 너무 과하다 싶은 생각도 많아요. 왜? 실적과 성장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군들이 우수수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당연히 2차전지가 좋고 2차전지의 성장성이 워낙 뛰어나고 대단합니다. 근데
나머지 종목군들의 성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잘하고 있고요. 근데 한쪽으로 몰고 가는 것도 너무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쪽은 다 팔고 이쪽이 좋으니까 이쪽으로만 가라 라고 하면 이렇게 시장의 자정작용에 굉장하게 큰 문제를 또 야기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오늘 잠시 해봤습니다. 자, 대형주부터 볼게요. 포스코홀딩스 어제 이 구간에서 이제 뭐 갭을 살짝 들고 나서 오전에 추가 상승을 좀 해줬는데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아주 나이스하게 잘 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고가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장중에 76만 4천원까지 찍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1,000원 남겨놓고 돌파는 못했습니다. 저도 오늘 제가 최고가의 매도는 어떻게 운 좋게 잘 했는데 76만 4천원에 매도를 하고 마무리가 됐는데 엄청난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자기 할 거 다 했다. 자, 그러면은 단번에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기는 어렵겠죠. 이 이후에 다시 가더라도 이 이후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좀 조정을 봤는데 지금 거래 대금이 폭증한 이런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1차 구간은 이 자리 더 빠지면 5일선이 될 것이고 3일선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구간들은 이런 구간들 두 개로 나눠서 저는 매매를 해볼 생각이고 이때까지 떨어지지 안 떨어질지는 사실 모르죠. 많이 떨어져 준다면은. 그리고 장중에도 내일 계속 매매는 해볼 계획입니다. 엄청나게 변동성이 큰데요. 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종목은요 딱 의미 있는 구간들 선 딱 그어 놓고 돈 많이 들어온 자리들 선 몇 개 딱 그어 놓고 보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의미 있는 자리가 어딘지, 어디에 돈이 많이 들어왔는지, 15분봉 딱 찍어서 어디가 좀 돈이 많이 들어왔는지, 시작봉이 여기니까 여기까지 한번 봐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자리가 깨지면, 와, 크게 밀릴 수도 있겠구나. 왜? 6,700억, 1조 들어왔으니까 1조 구간이 깨지면서 여기서 반등하고 틈에 여기서 쫙 나왔죠. 여기가 저항이 되는 겁니다. 1조의 자리가 저항이고 올라도 이 자리는 저항이고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면 매도고 떨어지면 매수고 이런 식으로 나름의 플랜을 짜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에코프로 BM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래대금을 많이 터뜨리면 단번에 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장중에 투매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올라왔다가 그런 거를 활용해서 좀 봐볼 생각이고 2차전지 쪽에 참 억울한 종목군들도 많아요. 오른 것도 없이 막 떨어지는데 그 안에서 저는 주가란 펀더멘털은 결코 무시하고 가진 않는다. 예? 에코프로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엄청난 영업이익의 폭발력 때문에 올라왔죠. 올해 영업이익 8천억, 9천억, 9천억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8천억 정도 나오게 된다면은 작년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 대략 5배, 6배 올라온 거고 그거만큼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있다면은 저는 문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종목이 좀 빠졌어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으로 종목을 보면 그러한 관점으로 종목을 바라보면 저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밖에 이제 2차전지 내에서 그러니까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등등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또 많이 올랐는데요. 사실 단기 매매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더 간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좀 바라볼 생각이고요.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종목군들이 눌림이 나옵니다. 눌림에서 최근에 강했던 종목군들 안에서 대장주 몇 개만 쫙 뽑고 단타는 그 안에서 일단은 좀 대응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단타로는요. 자, 그리고 이번 기회에 예를 들면 성장 종목으로 불리는 종목군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로봇이라든지 흔히 말해서 의료 AI도 굉장한 종목군들이 많았죠. 굉장한 종목군들이 많았는데 이런 종목군들 이제 싸그리 또 내려온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강하게 올라온 만큼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보다도 좋은 종목이 뭔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엠노 같은 경우도 돈 버는 AI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다. 많이 떨어지면 한번 봐보겠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좋고요. 효성중공업 참 좋았는데 더 떨어지길 바랬는데 올라버려서 기회가 없고, 자동차 부품 안에서 실적은 굉장히 좋고 돈도 잘 버는데 잘 가다가 응? 빠졌는데, 이런 종목군들 의미 있는 구간에 돌입한다면 한 번 정도 받아보는 것도 저는 해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서 깨지더라도 내가 실패할지라도 실적이 되는 종목 안에서 눌림에서 대응을 해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도 너무 과도하게 오른 부분도 있겠죠. 종목군들 많이 빠진 종목군들도 있고 막 깨고 내려오는 종목군들도 지금 발생을 할 겁니다. 지금 최근 상거래일 동안 소형 지수가 다 박살 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많이 밀린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정말로 많은 종목군들이, 무수히 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완전 무대기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뭐 일일이 종목을 언급드려봤자 그게 무슨 소용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종목군들은 섹터와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덴티움도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매수해서 이날 꼭지에 팔았다 했죠. 여기 들어가서 꼭지에 잘 팔고 나왔는데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또 내려온다, 받아도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압축하고 또 매매하고 또 정리하고 대응해 보면 분명히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뭐 저도 최근에 계속 포올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몰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여기서부터 해서 어제 종배로 들어와서 이제 아침에 뭐 반 팔고 좀 시가 좀 올라왔을 때 뭐 아침에도 좀 빠르게 좀 슉 올라와서 이봉에서 좀 팔았는데요. 쭉 올라올 때 여기서 돌파를 못 해가지고 조금 늦게 돌파를 태웠어요. 좀 늦게 돌파를 태워서 일단은 여기서 팔았는데, 와, 이렇게 가볼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회원님들한테 밥 먹고 와서 이 포머를 참지 못하고 여기서 이 신고가를 바라본다라고 저도 들어갔네요 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서 그 신고가 못 들었습니다, 그냥 팔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여기 왔을 때 제가 그런 말씀 했어요. 와, 이거 안 팔았으면은 완전히 자 세될 수도 있었겠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장에 폭락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 트리거가 포스코홀딩스의 신고가 실패해서 나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포울만 가지고 종목을 봤기 때문에 그랬고요. 각각의 투매 지점에서는 다 매매를 했었죠.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이 투매 잡아서 이렇게 매매하고, 이 투매를 잡은 거죠. 이 투매를 잡아서 이거 먹고, 여기 투매 잡아서 이 반등폭이 꽤 셌습니다. 여기서 투매하고 순간 순간 9%를 빼가지고 여기서 여기가 올라온 게 5%여서 저는 한 5% 먹었으면 충분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했는데, 와, 저는 이거 보면서 반등의 폭도 낙폭이 컸으면 반등의 폭도 심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오늘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를 봤어야 되는데요, 상한가에서 무려 30%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매수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거는 말은 했어요. 투매가 나오게 된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홀, 에코프로 뭐 이 정도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군들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해놓고, 이거는 대응을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이스한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던 걸로 저는 오늘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뭐 LNF, 에코프로나 이쪽 종목을 봤어야 되는데, 참 최근에 자꾸 이 종목을 사랑을 해가지고 큰일 났는데요. 여기서 이제 불타기 하면서 돌파죠. 여기 박스권 돌파로 들어가서 뭐 이 봉까지만, 이 봉까지만 대응하고, 여기에서는 매매를 좀 못했네요. 이 자리가 이제 VI까지 올라가면서 얘도 순간 여기서 7%가 나온 건데, 뭐 짧게 한 2.5% 정도
보고 그냥 마무리를 좀 졌던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낙폭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낙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뭐 카페에 글을 하나 적어 놨다시피, 사실 펩트론 같은 경우가 이제 전환사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회사에서 자사주를 재매수한다라는 이슈가 더해지면서 훨씬 더 강했던 것 같고요. 동은하나텍도 어제 들어가고, 사실 오늘 밀렸을 때 라인이 한 자리 더 있었는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장이 시장인 만큼 매매하기가 좀 껄끄러워서 매매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고 시간 외에서 저는 마이너스 2점 몇 프로대 더 사놓은 물량이 있어가지고, 양전할 때 대부분 여기서 어제 종가에도 좀 들어갔었죠. 그래서 양전하고 올라올 때 여기서 다 매도 의견 드리고 저도 마무리를 다 했던 것 같고요. 오늘 시가부터 또 급락을 했던 컴퍼니 K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항상 비슷해요. 지지와 저항만 난다면 우리가, 근데 시장이 장 초반부터 개파락을 겁나 심하게 좀 하다 보니까 참 껄끄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얘도 이제 어제부터 오늘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들어가가지고 뭐 8,800원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뭐 매매는 뭐 이 정도 선에서 오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잡아 가지고 있었던 종목군들 조금 손절도 하고, 그 다음에 손절한 물량 다시 주워 담으면서, 그러니까 수익난 부분에서 끌고 오는 종목군들 다 자르고 다시 사고 평단가 낮추고 그런 작업 좀 한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사실 어제 이제 뭐 이런 구간에서 산 거는 얼마 안 사서 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뭐 회원님들한테도 이 구간에서는 제가 산 것도 별 의미가 없어서 물량이 별로 안 된다, 물량 얼마 안 되고 거의 마킹 수준을 샀다. 그래서 3,300, 3,400원 그 이하로부터는 계속 샀던 것 같아요. 어제도 종가까지 계속 사고, 오늘도 오전 뭐 3,200원까지 3,200원대까지 물량을 좀 받다가, 와,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장중에 이것도 솔직한 말이죠. 이렇게 떨어질 때 얼마나 많은 심리적 갈등을 했겠습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어디서 해야 되나, 물량을 줄이고 다시 사야 되나 하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시점이 바로 에코프로 BM의 이 상한가 트라이 하는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뭐 코스닥 이런 구간에서 못 산 거는 그냥 못 사려고 안 사려고 안 산 게 아니라 밥 먹어야 되니까, 밥 먹으러 갔으니까 아예 보지를 안 했죠. 식사 시간인데 밥 먹으러 제가 11시 반 이 정도에 갔으면 이 구간에서 저는 이렇게 빠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밥 먹고 왔더니 에코프로 BM이 이미 25%가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본 거라, 종가나 추가 매수 해야 되겠습니다 정도 생각을 하고 봤는데, 참 변동성이 오늘 컸어요. 그래서 뭐 얘도 한 4%대 수익으로 잘 나왔다 정도, 위에서 매도를 하면서 뭐 수익으로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로 뭐 저를 보시다시피 정말 막 피가 낭자한 시장이었어요. 정말 피가 낭자한 시장이었고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시장에서 과도한 비중과 뭐 과도한 대응으로 크게 손실이 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동안 변동성이 클 겁니다. 내가 그 변동성의 파도에 아주 전문적으로 아주 잘 탈 자신이 있다면은 비중을 늘려도 좋겠지만, 그런 실력과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 싶으면 비중을 낮춰서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카페 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 손실이신 분들은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또 내일은 아주 좋은 장이 펼쳐지길 기원하면서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